옛날 옛적 프랑스의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여자와 남자가 각각 운영하는 아주 오래된 제빵 가게가 있었습니다. 이 가게들은 특별한 비법으로 만든 빵들로 유명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빵을 먹기 위해 멀리서도 찾아왔습니다. 두 가게는 특히 바게트를 잘 만드는 것으로 명성을 떨쳤습니다. 그러나 가게 주인들 사이에는 오래된 경쟁이 있었고 각자의 바게트를 가장 맛있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 늘 노력했습니다. 마을 밖 울창한 숲속에는 마법의 바게트라 불리는 전설이 돌고 있었습니다. 이 바게트를 맛본 이는 놀라운 행운과 건강을 얻게 된다는 이야기가 전해졌고 많은 사람들이 이 바게트를 찾아 숲을 헤맸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마법의 바게트를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 마을에는 루이라는 이름의 작고 평범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빵집의 배달 소년으로 늘 두 가게를 오가며 일했습니다. 그의 부모는 일찍이 세상을 떠났고 그는 늘 자신의 작은 꿈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것은 언젠가 마법의 바게트를 찾아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하루는 루이가 깊은 숲에서 나무를 구하다가 핀 나무 사이로 반짝이는 금빛을 발견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눈에 보이는 것은 한 빵바구니 속에 담긴 빛나는 바게트였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 특별하다는 것을 느낀 루이는 망설임 없이 그 바게트를 가지고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바게트를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고 자신만의 작은 아지트에 숨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그 바게트를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루이는 마을 광장에서 열리는 큰 제빵 대회에 참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우승하면 그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대회 날 루이는 마법의 바게트를 자신이 굽는 바게트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마법의 힘이 깃든 바게트는 심사위원들의 심금을 울렸고 루이는 우승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루이는 그 바게트를 사용하는 대신 심사위원들 앞에서 진솔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루이는 모든 사람들과 그 바게트를 나누고자 한다고 말했고 이는 모두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용기와 진솔함에 감동받았습니다. 또 빵집 주인은 루이의 이야기에 감명을 받아 경쟁을 중단하고 서로의 비법을 나누며 새로운 빵을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들의 빵은 모든 사람에게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주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루이는 마법의 바게트를 혼자가 아닌 모두와 함께 나눔으로써 진정한 행복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작은 소년 루이는 프랑스 전역에 걸쳐 이야기되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시골 마을. 끝없이 펼쳐진 초원이 있었고 그 초원 중앙에는 마법 같은 강이 흘렀다. 강의 물은 은빛으로 빛났으며 이곳에서는 누구든지 단 하나의 소원을 이룰 수 있다고 전해졌다. 그러나 그 소원을 얻기 위해서는 진정한 용기와 진실된 마음이 필요했다.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이 전설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 강에 가까이 가는 것을 두려워했다. 강 주변에는 무성한 숲이 있었고 그 숲에는 바람보다 빠른 늑대와 날아다니는 고블린들이 살면서 여행자들을 헤매게 만든다고 했다. 이런 이야기는 오랜 세월 동안 교회 종탑에서 울리는 종소리처럼 널리 퍼져 있다. 그런데 이 마을에는 티브라는 호기심 많은 어린 양이 있었다. 티브는 항상 모험을 좋아했기 때문에 강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뛰었다. 그의 가족과 친구들은 그에게 계속해서 그 강은 위험하며 너무나 두려운 존재라고 경고했지만 그럴수록 티브의 호기심은 더더욱 커져갔다. 결국 어느 날 아침 티브는 모험을 떠나기로 결심하고 집을 나섰다. 티브는 자신의 짧은 다리로 숲을 뛰어다니며 새들이 지저귀고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는 소리를 들으며 즐거운 마음으로 여행을 시작했다. 길을 가다 보니 먼저 나타난 것은 체로키라는 이름의 커다란 곰이었다. 체로키는 강을 지키는 수호자였으며 티브가 진실된 용기를 가지고 이곳에 왔는지를 알아보았다. 어린 양아, 너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느냐? 체로키가 물었다. 티브는 곰의 압도적인 존재감에 조금 두려워졌지만 침착하게 대답했다. 저는 이 강에서 진정한 소원을 이루고 싶어요. 진실한 용기로 이곳에 왔어요. 체로키는 티브의 눈에서 결의와 진실성을 읽고 미소를 지으며 계속해서 가도 좋다고 했다. 숲을 가로질러 계속 여행하다 보니 티브는 또 다른 시험에 맞닥뜨렸다. 암울한 주술사가 나타났고 그 주술사는 자신의 강력한 마법으로 티브에게 환영들을 보여주었다. 이는 티브의 두려움을 끌어내어 그로 하여금 마음속의 어둠에 빠지게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티브는 용기 있는 마음으로 목소리를 높여 말했다. 이것은 모두 환상이에요.
제 소원은 진실되고 제 마음의 빛은 환영을 뚫고 나갈 것입니다. 마법의 환영은 사라졌고 주술사는 티브의 결단력에 감명을 받아 지나가게 했다. 마침내 티브는 강둑에 도착했다. 은빛 강물은 햇살을 받아 찬란히 빛나고 있었으며 강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여러 생각을 했다. 강의 정령은 티브에게 나타나 조용히 물었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소원은 무엇이냐? 티브는 주저하지 않고 답했다. 제 소원은 우리 마을 사람들이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고 강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모두가 함께 이 강을 경험하고 행복할 수 있기를 바라요. 강의 정령은 티브의 소원을 듣고 그의 진실성과 사랑에 깊이 감동했다. 그리고는 은빛 강물 위에 빛나는 광채를 들이우며 티브의 소원을 이뤄주었다. 티브의 소원이 이루어지자 마을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들은 다시 강에 대한 두려움을 없어지게 되었다. 그 뒤로 마을 사람들은 자주 강을 찾아와 자연의 아름다움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용감한 어린 양 티브의 이야기는 여러 세대에 걸쳐 전해졌고 그 강은 모두에게 사랑받는 장소가 되었다. 그리고 그 강이 여전히 반짝이는 이유는 어린 양 티브가 남긴 진실된 마음 때문이라는 전설이 함께 전해졌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연못에 두 마리의 개구리 피에르와 르네가 살고 있었습니다. 피에르와 르네는 평범한 개구리였습니다. 그들은 연못 주변의 풀 속에서 하루 종일 놀거나 먹이를 찾으며 지냈습니다. 둘 다 매일매일의 단순하지만 평화로운 삶에 만족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거대한 소 한 마리가 연못 근처의 초원으로 찾아왔습니다. 그 소는 여왕의 농장에서 도망친 신비로운 소로 일반 소들보다 훨씬 크고 아름다웠습니다. 소의 등장에 피에르와 르네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은 소를 처음 보았고 그 거대한 모습에 매료되고 말았습니다. 피에르는 소의 위풍당당한 모습을 보고 부러워하며 말했습니다. 르네, 너도 나처럼 크고 멋진 개구리가 되고 싶지 않니? 난 저 소처럼 커지고 싶어. 르네는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피에르, 우리는 개구리잖아. 소처럼 커지려는 건 무리야. 하지만 피에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능한 한 몸을 부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난 꼭 소처럼 커질 거야. 라고 중얼거리며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살짝 커지는 것 같았습니다. 피에르는 더 힘을 주어 계속해서 몸을 부풀렸습니다. 르네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피에르를 말렸습니다. 피에르, 너무 무리하면 안 돼. 우리의 몸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야. 조심해. 그러나 피에르는 르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고 싶었습니다. 더 크고 크며 숨을 들이마신 끝에 그는 결국 자신이 원하는 만큼 커졌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피에르의 몸은 더 이상 부풀어 오를 수 없었고 결국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르네는 충격에 빠져 울부짖었습니다. 그의 친구 피에르는 결국 자신이 아닌 다른 존재가 되려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 르네는 본인의 몸과 존재에 대한 만족을 찾았습니다. 그는 소나 다른 존재로 변하려 하지 않고 그저 자신이 개구리라는 사실에 감사하며 살아갔습니다. 라 퐁텐의 이야기는 결국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본연의 자신을 받아들이고 다른 존재를 부러워하기보다 자신만의 고유한 가치를 발견하며 살아가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는 장미와 알리시아라는 두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장미는 사랑스럽고 활발한 성격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늘 기쁨을 주었고 알리시아는 조용하고 사려 깊어 친구인 장미와 완벽한 조합이었습니다. 이 둘은 어려서부터 가장 친한 친구로 지내며 각자의 성격을 보완하며 마을에서 많은 모험을 즐기곤 했습니다. 그들이 살던 마을은 끝없이 펼쳐진 밀밭과 짙은 초록의 숲이 어우러져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조차 들어가기 꺼려하는 숲이 하나 있었으니 그곳은 마법의 숲이라 불리며 전설과 신비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숲에 오래된 마법이 서려 있다고 믿으며 숲 속 깊은 곳에는 누군가의 소원을 들어주는 금빛의 새가 산다고도 했습니다. 장미와 알리시아는 언젠가 그 숲을 탐험해 보겠다는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날, 두 친구는 그들의 용기를 모아 마법의 숲으로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숲으로 향하기 전 도시락을 준비하고 긴 여정을 위한 장비를 챙겼습니다. 숲에 들어서자마자 신비로운 경관에 감탄한 두 소녀는 고운 바람 소리와 새들의 지저귐 소리를 들으며 걷다 보니 자연스럽게 숲의 깊숙한 곳으로 끌려갔습니다. 숲속 곳곳에는 아름다운 꽃들과 나무들이 빼곡히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숲의 매력에 빠져 무심코 걸어가던 중 이들은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잠시 당황했던 두 소녀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빛나는 금빛 깃털 하나가 나뭇잎 위에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깃털은 햇빛을 받아 반짝이며 그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이것을 따라가 보자. 장미가 제안하였고 알리시아도 동의하였습니다. 그 깃털을 따라 걷다 보니 자신들 앞에 신비로운 호수가 나타났습니다. 호수 근처에는 전설 속 금빛의 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새는 그들에게 말없이 다가와 날아오르며 그 앞에 2개의 금빛 깃털을 떨어뜨렸습니다. 금빛의 새는 그 깃털을 통해 자신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암시하며 자신의 소원 하나를 말하라고 이끌었습니다. 장미와 알리시아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의 소원이 아니라 마을의 행복을 위해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마을에 가뭄이 들지 않길 바랐습니다. 금빛의 새는 그들의 마음씨에 감탄하여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수긍한 뒤 깃털 하나를 그들에게 남기며 위급할 때 사용하라고 말했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두 소녀는 그날의 모험을 비밀로 남기고 마법의 숲에서의 신비로운 경험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다 정말로 마을에는 더 이상 가뭄이 들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은 마법의 숲의 전설이 사실임을 곰곰이 믿게 되었습니다. 장미와 알리시아는 시간이 지나며 각자의 삶을 살았지만 그날의 모험과 금빛의 깃털은 언제나 그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알리시아는 여전히 금빛의 깃털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는 앞으로 두 친구가 또 다른 모험을 떠나게 할 것을 암시했습니다.